전세 계약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미 다른 집을 계약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최근에 경기도 광주에서 전세금 관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주인 한 명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가 수십 명인데 고소를 하자 집주인은 전세금 돌려받고 싶지 않은 거냐며 고소 취하하라고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엔 뭐가 있나요? 전월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집에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할 때 집주인이나 해당 매물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기, 또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네이버나 다음 부동산 앱 아니면 직방이나 다방 등의 앱을 보고 거기에 업로드되어 있는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는 그 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우선 지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집하고 실제로 보는 집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미비점이 있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마음 편히 2년을 거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해서 열세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단기 계약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명심해 주세요. 집주인이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끔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해당 매물의 소유주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 체결 직전에 해당 매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새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서 해당 매물에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가 없는지 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매물의 시가 대비 채권 최고액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위조한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거나 또는 확정일자를 늦추도록 요구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례로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약 150채의 매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A 매물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B 매물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여주고 임차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나중에 확인해보니 A 매물에 엄청난 수준의 채무가 근저당권으로 잡혀있음을 알고 따져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머니랩 법률머니 채널을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100이면 99, 아니면 100이면 100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니까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걸으시면 됩니다.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 권한을 수여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에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이미 해당 매물의 소유주는 신탁회사이며 신탁 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 즉 쉽게 말하면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받는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이 그대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믿고 걸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만약에 제가 지금 집을 임차해서 지내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저에게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내 임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바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즉 이사, 그리고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마친 날의 다음 날 00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0년 5월 15일에 이사를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똑같은 날에 그 집을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새 집주인에게 저는 임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사 및 전입신고가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집주인은 모든 사정을 알고 매수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한 후에는 당장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만약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앞선다면 해당 매물의 소유권을 이어받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여전히 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요? 만약 제가 임차한 매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제가 임차한 매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는 건 매물의 소유주, 즉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여 경매로 팔아치움으로써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채권자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죠. 임차인도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순서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을 갖춘 그 다음날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경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서둘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은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실 텐데요. 결국 집주인과 합의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례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동산 비용, 복비라고 하죠. 복비를 지출하는 셈이니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스스로 지금 이사할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할 여력이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되고 여력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어느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사할 여력이 있는 세입자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기를 조언드립니다. 새 집주인에게도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해당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사할 여력이 되더라도 섣불리 집을 비워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할 여력이 없는 임차인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이 입주 당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 절차에서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신고하고 배당을 신청해서 해당 권리의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으면 되는 거죠. 권리 신고와 배당 신청은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에 이 정도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고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 비용이 비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만 확보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이 권원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요. 권원을 확보하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달리 구분 등기가 가능하므로 각 세대별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통지에 따라 경매계에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 경매와 배당 신청도 실제 돈을 손에 쥐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은행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인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지자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볼 만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임대차 분쟁 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조정기간도 약 한두 달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우선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집주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오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위원회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을 들어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통한 진술을 받습니다.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는 조정안을 확정해 양측에 통보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때 합의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을 명시하고 그 전까지 임차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보증금에 대하여 연에서 5% 내지는 1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상의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위원회 합의로 재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조정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정 시한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정 비용은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이면 1만 원, 5억 원 미만이면 3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임대인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조정 절차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을 설득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다면서요? 이 보험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나 임차한 매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매각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임대인을 대신해서 이 보험을 가입한 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보험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보증료율과 보험료 등 상품의 내용이 다르니까 가입 전에 각 보험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더불어 임대인이 일부 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그와 같은 수고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전월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20, 30대들이 전월세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문의 주시면 제가 꼭 찾아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머니랩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